안녕하세요, 해준TV입니다. 자, 역사 강사 황연필 씨가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서 수위 높은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비난을 하고 계시던데, 최근 황연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그 영화표를 사들고 직접 영화까지 봐야 한단 말입니까? 제 역겨움은 누가 담당합니까?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희대의 민간인 학살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를 보라니 역겹기도 했지만 솔직한 심정은 다 큰 성인에게 아동 영화를 보고 반박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답답함이었다. 상식적인 역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에 안타깝다. 숨어 있었던 미친이들이 확실하게 스스로 미쳤음을 증명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등 굉장한 수위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황연필 씨의 주장대로라면은 저도 미친 사람이고 다 미친 사람인 것 같네요. 과연 그럴까요? 황연필 씨? 저도 며칠 전에 건국전쟁 후기 영상을 찍었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느끼던지 일반인이라면 신경도 안 쓰겠지만 이분은 구독자가 96만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강사예요.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선동이 되는 거고, 본인이 한국사 강사라는 전문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다면은 양심을 갖고 그만큼 발언을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자는 황연필 선생님, 역사는 역사다운 게 없습니다. 역사는 그냥 역사고 팩트예요. 자, 황연필 씨 뿐만이 아니고 많은 좌편향된 역사 강사들, 얼마 전에 진중권도 역사 수정주의를 운운하면서 이승만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다 끝난 부분이고 이거를 지금 밖으로 들려는 거는 수정주의다.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는 몇몇 뉴라이트들의 개인적인 해석이다. 이런 발언을 진중권 씨도 하셨는데, 저는 이 진중권 씨의 발언이나 황연필 씨의 역사학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에요. 황연필 씨, 당신이 교육자라면은 이런 발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역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애초에 발췌된 문서들이 지금 제대로 다뤄진 게 거의 없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해야 되고, 역사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항상 그때그때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돌이켜 봤을 때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다 하면 우린 재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100년이 흘렀으면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냐 못한 선택이었냐,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맞냐를 따져봤을 때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맞고 이승만의 업적이 대단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떨며 살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이 풍요로움과 행복, 안정감을 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지금 많은 사료들로 인해서 발굴이 돼가고 있고, 또 아직 발굴되고 있는 중이고, 다 지금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고, 그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지금 2024년에 와서야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흥행세를 타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감춰져 있던, 사람들이 잘 몰랐던 미국의 사료들을 발췌해서 나온 팩트에 입각한 자료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건국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황연필 씨는 너무나도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로 이미 해석은 끝났다. 아니 당신이 신이라도 되세요? 역사에 대한 해석은 본인은 어떤 팩트에 입각한 자료들만 나열해놓고 판단은 대중들에게 맡겨야지, 이승만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음부터 역겨운 영화다, 다 큰 성인에게 아동 영화를 보고 반박을 하라, 이런 답답함을 느낀다. 상식적인 역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타깝지만 그 상식적인 역사가 잘못된 거라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잘못 봤다면은 이승만에 대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갖고 그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어느 교과서, 어느 학계, 어느 교육에서도 제대로 된 팩트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 그냥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정치적 의도가 개입을 하고 그 시대에 맞게 우리는 배웠을 뿐이지, 당신이 상식이라고 외치는 역사가 다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입니까, 황연필 씨. 오늘 솔직히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지금 73년생 한동훈 책도 읽고 있었는데 황연필 씨의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거부터 지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황연필 씨가 이승만은 이걸로 종결이다 라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승만이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며 나오는데, 이승만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한국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적인 목적을 갖고 독립운동에 전념했다. 이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 활용했던 수단과 방법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딱 이 문단만 인용을 해서 이거를 근거로 이승만이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원본 CIA 문서가 구글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구글에다가 여기 출처까지 황연필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써놓으셔서 저도 한번 보고 왔는데, 저도 읽어보고 쭉 원문을 봤습니다.
원본 CIA 문서를 보시면은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이 부분 바로 위에 이승만은 독립된 한국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진정한 애국자다. 이 내용을 쏙 빼버리고 그 밑에 써져 있는 글만 가져와 버리니 이것만 봐버리면은 이승만은 단편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잘 나와서 단순하게 이승만이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입체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 미국 CIA 문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CIA 오피셜로다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목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반공주의자다, 이런 내용들이 항상 박혀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급도 없고 전부 제외해버리고 정말 한국사 강사로서 역사를 역사로 보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찍을 수 있는 강의, 멘트, 영상이 맞나요 지금? 굉장히 편향되었고 자기 입맛대로 강의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 정도 파급력이 있으신 분이? 물론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당연히 CIA 문건에 담겨 있긴 합니다. 자,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집단을 밀어내기 위해 부도덕적인 시도를 했고 그의 지성은 얕고 그의 행동은 종종 비이성적이고 유치하다, 이런 비판도 써져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말로 인해서 이승만이 사리사욕을 챙겼던 독재자였나? 에 대한 반박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Yet Re, 이 문장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분석에서는 Re는 이승만은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정을 하는 맥락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문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앞뒤를 다 잘라가지고 이것만 가져와가지고 미국 CIA에서 분석했던 입체적인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아주 단편적으로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게 너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가 버리는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서의 취지 자체가 CIA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문서이고, 당연히 이승만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모두 담아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거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 강하게 부각시켜버린다? 그러면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오로지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거를 회피하려고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이 문서 자체에서 의도로 보여지는 게 항상 빠지지 않고 이승만은 애국자다, 이승만은 반공주의자다, 이 두 가지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단편적인 부분, 이승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런 부분만 싹 가져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게, 황현필 씨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믿고 싶은 부분이 본인의 어떤 역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살아오면서 그 본인의 역사관에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료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96만 정도 되는 강사 유튜버가 그 사료를 단편적인 부분만 캐치해서 그것만 가져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가져왔다고 하면은 교육인으로서 이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쭉 읽어봤다면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불편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승만을 여기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말해버리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역사가 아닌데? 이거는 내 의도가 아닌데? 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딱 잘라와 버리고 그거로 이제 왜곡질을 해버리는 거죠. 역사를 역사로 말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주장대로 좌편향적인 시각을 담은 다음에 제때제때 끼워 맞추는 거죠. 이건 마치 헌법을 제때제때 필요할 때 끼워 맞추는 김제동 씨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헌법 조무사 김제동 씨가 생각날 만큼 본인의 주장을 위해서 그때그때 끼워 맞추는 방법을 사용해 버렸다, 황현필 씨가. 이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의 생존 전망과 이승만에 대한 분석, 1948년 8월 15일 유엔의 감시하에 출범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많은 시급한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지원을 받는다면은 생존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정치적 생존은 지속적인 미국의 보조금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승만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담겨 있습니다. 권력지향적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성가심을 느끼지만 애국자이며 반공주의다, 반공주의자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완고하게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공주의자다. 이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를 할 때는 정말 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도. 지금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며 애국자이다라는 말에 저는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당연한 상식이 드는데, 황현필 씨는 그런 상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필 씨가 주장하는 한인의 부동산 및 재산 사적 유용은
이승만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시는데, 미국 CIA 문건에 나와 있는 이승만의 이익은 자신의 정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이익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본인의 사치를 위해서 유용했던 부분이 아니라고요. 황연필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자기가 그렇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좌편향돼 있고 얼마나 편향적인 교육자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뭐 그래요, 본인이 그 영화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선동질을 하냐 이 말이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고 디테일한 자료들을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황연필 씨의 말에 정확히 정면으로 반박이 가능한 부분들, 자료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연필 씨는 입장을 내놓으시던가 사과를 하시던가 대처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준TV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